이번 주 이슈에서 다뤘듯이 리플은 한 주간 스웰 컨퍼런스와 함께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오늘은 리플 스웰 행사와 함께 이제 남은 호재와 악재에 대해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웰에서 나온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리플 스웰은 리플 측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연례 행사인 만큼 제법 굵직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역시 리플의 블록체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 페이먼트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기존 리플넷에서 업데이트된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서 전 세계 70종 이상의 암호화폐와 기존 결제 시장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제공, 한 번의 온보딩, 즉 한 번의 접속으로 전 세계 결제 시장에 100%에 가까운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리플 페이먼트는 송금 라이센스가 없는 기업 클라이언트의 국가 간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스웰을 통해서 다양한 새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의 온아프리큐가 눈에 띄는데요. 온아프리큐는 아프리카 대륙 내 27개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핀테크 업체입니다. 리플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온아프리큐의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온아프리큐의 호주, 영국, 그리고 걸프만 일대 파트너사의 국가 간의 결제에도 리플의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아프리큐의 CEO인 데어 오쿠주는 이번 스웰 행사에 연사로 출연해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긴 송금 시간, 높은 수수료 등의 기존 국가 간의 결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스웰 행사 기간 전후로 HSBC와 제휴해 기관 고객을 위한 신탁 서비스 출시, 쿠웨이트 이슬람 투자은행인 쿠웨이트 파이낸셜 하우스와 파트너십, 그리고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인 DFSA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에 이어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인 DIFC 공식 가상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등 기업과 국경을 넘나드는 좋은 소식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맞춰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COO인 알리아 알 자라우니는 리플 스웰 행사에 연사로 출연해서 이 생태계 내 당사자들이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스웰과 같은 이벤트는 아주 중요하고 두바이는 이런 기업들의 허브 중의 허브입니다. 라면서 리플의 스웰 행사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의 스웰 행사에 나온 소식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리플은 이런 소식들 이외에도 아직 남아있는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호재라면 무엇보다도 기업 공개, 즉 IPO가 있죠. 리플의 기업 공개는 이번 스웰 행사에서 리플이 IPO 공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최근 상승세를 이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IPO 관련 소식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이슈였습니다. 기업 공개가 되면 리플사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다는 뜻인데 리플은 아직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플사는 IPO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최근에는 IPO 관련 담당자를 채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아직도 유효하고 오히려 IPO를 위해서 SEC와의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악재라면 역시 아직까지 남아있는 SEC와의 소송건입니다. SEC와 리플은 크게 두 가지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리플사와의 소송,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의 경영진 상대 소송인데 경영진 상대 소송은 SEC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으며 리플사와의 소송 중에 기관 판매권에 대한 소송만 남아 있습니다. SEC는 리플에게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규모인 7억 7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한 상태이며 리플 측은 이런 요구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해 서로 장기간의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플의 스웰 행사와 비슷한 시기에 열린 2023 DC 핀테크 위크에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What's Next for Ripple 이라는 주제의 연사로 참석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SEC 위원장도 연사로 예정되었던 이 행사에서 리플이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정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적대적이다 라며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SEC와의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면서 소송에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IPO와 연결해서 이 소송을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편이 리플 측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양측은 합의에 관한 일정표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는 아직 해당 문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 일정표가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점은 양측의 합의에 관한 의지가 있으며 본격적으로 절차가 시작됨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양측이 동의한다면 어느 시점이든 합의가 진행되어 종료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말은 즉 극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의외로 쉽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 비록 지금은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격차가 크고 사건의 규모가 큰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당장 기적적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양측에 보여진 합의 의지와 함께 긴 시간 악재로 남아있던 요소가 잘 마무리되어 올해 리플 스웨일 행사에서 발표한 성과들을 기반으로 최초의 암호화폐 상장 기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예년처럼 리플 가격은 스웨일 행사 직전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행사일을 기점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열릴 스웨일 행사 기간에도 참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해당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제가 김재학 이사님을 졸라서 바로 다음 주 초에 리플의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